H의 뒤를 따라 거리에 나섰다가 까닭 모를 심사에 이끌려 다시금 영춘옥 인규의 누이를 찾은 뒤로부터 영식은 낮이나 밤이나 걷잡을 수 없는 술렁거리는 제 마음에 온해의 일과를 잊게 되었다. 상학 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교수하다가도 인규의 빈자리만 보면 이내 어지러운 그림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리게 되고, 더구나 밤이면 진기반복으로 야릇한 충동과 싸우게 되는 것이었다. 생후 처음으로 사귀어 본 이성이 되어서 그럴까? 세상에서는 거리의 계집이니 창년이 하며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여 오는 그 여자가 영식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다시 없는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존재,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태양의 존재와도 같았던 것이다. 그 눈치를 알고 H는 처음엔 놀려주다가 나중에는 진정으로 충고를 했다. 여보게, 자넨 아직 너무 쑥이 돼서 큰일이네. H의 이 말에 영식은 긴 한숨을 뽑고 나서 탄식조로, 그야 내 자신인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닐세. 자네 말 맞다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일세.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무라는 천한 계집을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보게, 낸 늘 군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세. 하지만 여보게,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결국에 내 몸을 전부 그 여자에게 바친다는 것이 아닌가. 그야 물론이겠지. 그렇다면 말일세, 자네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네의 모든 것을 그 여자에게 바쳐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 그러기에 말이 아닌가. 자네가 모든 것을 그 여자에게 맡긴다지만 그 여자는 결국 자네의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여자가 아닌가? 왜? 무슨 까닭으로? 묻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게.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 합리적인 것이지 절대 지상적이고 신성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아닐세. 그건 자네의 역설일세. 난 지상이니 신성이니 또는 그와 반대로 이기적이니 합리적이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세. 한 이성이 이성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나 그 어떤 관념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사랑이니 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자신이 지어낸 말이지. 이런 말부터가 벌써 해당치 않는 것일세. 그것은 우주의 본능이며 창이라고 난 생각하네. 허허, 이거 참 또 자네 신비론이 또 나오네 그려. 아닐세. 신비론도 아무것도 아닐세. 그저 자연이라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처럼 자연스럽고 순리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사회의 인습으로도 법칙으로도 막을 길이 없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일세. 자연이란 사회의 인습이나 법칙으론 꺾을 것이 못 되니까. 불가하네. 자네가 언제인가 들려주던 그 서양 시인의 시보다 더 난해할세. H는 어이없는 웃음을 웃으며 담배를 꺼내 붙여문다. 사실 영식은 자기 자신으로도 난해라고, 아니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그 여자를 사모하게 되는 거기에는 진정코 그 어떤 복잡스러운 야망이라든지 또는 방종한 기분은 조금도 없다. 자기의 말 맞다나 거기에는 아무런 이기적이니 합리적이니 하는 그런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그저 그리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거짓 없는 진정이었다. 그 여자의 앞에 있어서는 교육자라는 것도, 인습이라는 것도, 사회라는 것도 모두 소용없는 껍데기였다. 이러한 것을 알고 그 여자의 편에서도 영식에게 대한 마음이 날로 뜨거워올랐다. 많은 그는 그와 동시에 영식이처럼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그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영식이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강한 인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끌려짐을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오늘 밤뿐이에요. 내일부턴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춘옥인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성가시고 미운가요? 선생님, 불러놓고는 한동안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원망스레 빤히 쳐다보다가 여자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어버린다. 선생님은 귀하신 몸, 나는 천한 계집, 술 파는 더러운 몸입니다. 목매어 느끼며 가까스로 외는 이 말에 영식은 그만 여자의 팔을 와락 끌어안으며 춘옥이 왜 그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어?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내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존재가 당신이라는 것을 어째서 몰라주오? 나는 당신 때문이라면 더 없는 욕을 본데도 조금도 피하지 않을 테요. 난 세상에 난 후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느껴본 일이 없고 또 누구든지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이 나를 뿌리친다면 나 역시 외롭게 쓸쓸하게 속절없이 지낼 사람이요. 춘옥이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춘옥이 없으면 못 살 사람이요. 이때까지 지내온 과거는 생각만 해도 암담하오. 그렇지만 선생님은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돼요? 안 돼요. 난 하며 몸부림치는 여자의 몸은 영식의 두 팔 안에 으스러져라 하고 힘껏 안겨진다. 밤은 벌써 3시도 지나서 거리는 고달픈 꿈속에 깊이 잠들었다. 이러한 일과가 날마다 계속됨을 따라 둘의 사이는 점점 끊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둘의 고민은 더욱 깊어갔다. 더구나 영식의 고민을 한층 더 하게 하여 준 것은 직책상 문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때까지 몇 해를 내려오는 동안 그는 교육자와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회의를 품어왔고 때로는 환멸을 느껴왔지만 춘옥이와 관계를 맺은 뒤로부터는 완연 사상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모방이고 인습적이고 고정적이고 창의가 없고 부자유한 고루한 비진실적인 것 같은 교육자들의 생활에 염증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의 생활에는 진실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수신 시간에 윤리를 논하고 도덕을 논하는 그들의 등 뒤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그 얼마나 어지러운 것들인가. 서로 아랫사람을 흘겨보고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추잣물들이고 허위와 기만으로 충만한 속물들이었다. 그러한 것들과 몇 해를 내리 사귀어왔다는 것이 참말 신기스러웠다. 하루속히 결별하여 버리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양심적으로 돌이켜 따져볼 때 자기는 일찍이 교단에 나설 때 그 천진난만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늘의 태양은 못 들지언정 별쯤은 대보리라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는 될 수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훈육에 애써왔다.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한 계집으로 말미암아 그도 세상에서 가장 철한 계집이라고 나무라는 창녀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여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계집을 따른다면 결국은 아이들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때까지 멸시하여 온 그 속물들과 무엇이 다를까? 더구나 아이들은 자기를 따르기를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따르오는 처지다. 그러한 어린 것들을 매몰하게도 버리고 계집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양심에 절인 일이다. 그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비로소 제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오래간만에 아이들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뿐이었지. 다시금 치미는 춘옥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허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날이 가면 갈수록 둘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갔다. 필경 둘 사이는 그 어떤 결과를 짓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되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영식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인규의 엽서를 받게 되었다. 근심하던 주소까지 똑똑하니 씌어져 있다. 내용에는 간단하게 하직도 없이 떠난 데 대한 사죄가 있고 다음에는 어떤 음식점에서 밤이면 일을 보고 낮이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미안하지만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다니게 된 후에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표면 주소는 목단강이었다. 영식은 방과 후 하숙에 들어와서 밤이 되기만 고대하다가 시간이 되니 불이 나게 춘옥이를 찾아갔다. 가보니 춘옥이에게도 엽서는 와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소가 없었다. 영식이가 사실을 이야기하자 춘옥은 영식의 가슴에 팍 매달리며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조른다. 하는 수 없이 영식은 엽서를 꺼내 주었다. 춘옥은 엽서를 껴안고 마치 동생을 만나보기나 한 듯이 눈물을 흘려가며 반가워한다. 그 이튿날 영식은 손수 인규의 퇴학 원서를 써서 교장에게 바친 후 재학 증명서며 성적표를 작성하여 인규에게 붙였다. 그러고는 책보를 걷어 싸는데 배달부가 뜻하지 않은 전보를 전하고 간다. 서울 외사촌 형께서 온 것인데 외숙께서 사망했다는 전보다. 영식은 눈앞이 아찔함을 느끼고 한동안 책상 위에 마구 엎드렸다. 친부모보다도 더 보살펴주던 외숙이다. 지금만치라도 신세가 된 것은 오로지 외숙의 덕택이 아닌가. 그러한 외숙을 생전시에 다시 뵙지 못하고 말았다니 새삼스레 자신이 서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그는 간단하게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춘옥이를 찾아가서 사유를 말한 후 서울로 떠났다. 수일 후 외숙의 장례도 끝난 후 영식은 학교 일도 이르려니와 춘옥의 일로 하여 외사촌네가 굳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돌아왔다. 마침 점심차라 그는 역에서 내리자 곧 학교로 왔다. 간단한 보고를 인사를 겸해서 교장에게 한 후 잠시 망설이다가 그만 큰 마음으로 춘옥이를 찾아가니 뜻밖에도 춘옥이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같이 있던 여자에게서 목단강행 차를 탔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일러주지 않아 통이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영식은 이내
인규의 환영을 머리에 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하숙에 돌아와서 주인 아주머니가 꺼내주는 편지를 펼쳐보았을 때 그는 졸지에 하늘이 꽉 무너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선생님, 이렇게 떠나는 죄를 용서하시기 바란다기보담 지나간 날의 거짓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을 놀리고 속였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하시기를 비웁니다. 그야 선생님께서도 저 같은 계집을 진정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일시에 심심풀이로 사랑하였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제 편에서 선생님보다 더 거짓이었다는 데는 선생님께선 좀 노여우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때가 흐르면 모든 것은 잊혀지는 법입니다. 저는 뜻한 바 있어 좀 더 경기가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사랑이니 무애니 하는 것보다도 돈을 벌어야지요. 선생님은 수많은 어린 것들의 교육에 내 몸을 바치시지만 저는 저 한 몸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어요. 행방은 감옥사 방면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만하고 그칩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춘옥 올림. 밤이 새도록 생각해 보아야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춘옥의 가정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각되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함에서 빚어진 한 비극이다. 그렇다. 사랑함으로써 춘옥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날이 밝기를 고대해서 시간이 되자 조금도 주저치 않고 교장 관사를 방문한 다음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겠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고는 학교에 나와서 이내 사직원을 써서 제출했다. 동료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듯 캐어물었지만 H만은 벌써 모든 것을 죄다 알아채고 슬픈 빛을 띠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목단강행 야행차로 영식은 몇 해 동안 정을 들여온 모든 것에게 하직을 고했다. 전속 나온 사람은 주인 아주머니와 H뿐이었다. H는 연방 담배만 피우며 떠나는 벗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뒷일은 걱정 말고 그리 가면 우선 내가 일러주던 그 사람을 찾아라. 유력한 사람이다. 나와는 젖을 나누어 먹은 처지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벗이야. 성이나 관청 방면에도 유력하고 유수한 실업가로서 사회 방면에도 절대 권리가 있는 호인이다. 바로 찾아가서 내 말을 하고 일자리를 말해라. 나도 곧 편지하겠지만 그러고 취직만 하면 곧 결혼을 해야 한다. 그때면 나도 가겠지만 하고 싱긋 웃는 바람에 영식이도 웃고 눈물이 글썽하여 어둠 쪽만 바라보던 주인 아주머니도 웃는다. 영식은 진정으로 H의 손을 꽉 쥐었다. 잘 있게. 잘 가게. 아주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어버린다. 영식은 조용히 돌아서서 차에 오른다.